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은 주식 얘기는 아니고 레바논 삐삐 폭발 사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도 단신으로 제가 짧은 영상으로 제 의견이랑 앞으로 벌어질 일 이런 거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바논 삐삐 폭발 사건, 중국이 웃고 있는 이유. 중국이 한 건 아닌데 왜 중국이 웃고 있을까? 이걸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레바논에서 지금 차고 있던 삐삐 3,000대가 펑 하고 터졌다. 그래서 삐삐는 어떻게 폭탄이 됐나. 그래서 부착된 폭발물이 부착된 삐삐의 원격 신호를 보내서 수초간 알림 후에 기폭 장치가 작동을 해서 가방 또는 주머니에 있던 삐삐가 폭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폭발을 했다. 그래서 지난 17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 슈퍼마켓 과일을 고르던 한 남성의 가방 안에 무선 호출기가 폭발하는 동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왔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폭발 사건이 일어났다는데요. 지금 보면 여기 이게 이렇게 갑자기 터져버렸다. 이렇게 해서 다쳤겠죠. 참 걱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삐삐가 폭발하면서 9명이 사망하고 2,750명 등이 부상을 입었다. 그래서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들이 사용했던 삐삐다. 요즘 삐삐를 사용 안 한다고 하지만 이런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지금 어디죠? 의료기관에서나 아니면은 이렇게 지금 특수 이런 임무를 하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면은 헤즈볼라 이런 단체들이 또 뭐라고 해야지, 해킹이나 감청 이런 거 우려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지금 이런 삐삐를 쓰던 사람들이 삐삐가 갑자기 폭발을 해버려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다쳤다. 이렇게 다치거나 사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AP통신에 따르면 레바논 남부 에카벨리, 여기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회 헤즈볼라 거점 중심 지역. 근데 여기에서 폭발음이 들려서, 그러니까 오후 3시 30분께 폭발음이 들리면서 1시간가량 이게 터지는 게 계속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게 특정 시간에 그리고 특정 제품에 갑자기 폭발을 해버리는 거라 말이죠. 그럼 이거는 진짜 노리고 한 겁니다. 노리고 이거를 한 거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잘못된 건 뭐냐면 좋은 작전일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헤즈볼라를 소탕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좋은 작전일 수도 있겠지만 이 민간인이 다칠 수가 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들이 섞여가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그리고 헤즈볼라라고 해도 헤즈볼라 내가 활동을 한다고 해도 민간인 사복을 입고 민간인들이랑 어울리고 있으면은 민간인이 다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 다음에 이 삐삐가 민간인들, 그러니까 헤즈볼라 이 대원들만 차고 다니는 게 아니라 혹시나 다른 데로 팔렸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쓸 수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런 작전을 위해서 이렇게 썼다고 하는 거는 조금 잘못됐다. 배우는 당연히 어딘지 알겠는데 이거를 유튜브에서 얘기하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우는 당연히 여기인데 참 이거를 사용했다는 게 저는 좀 진짜 안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명백히 진짜 이거는 범죄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범죄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최소 37명이 피해 상황을 또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요, 최소 37명이 사망하고요, 3천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삐삐로 인해서 이렇게 부상을 입었다. 그래서 여기서 느낀 거는,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배터리에다가 어떤 특정한 물질을 넣고 신호음을 주면은 배터리에서 이렇게 쭉 과열이 되면서 열이 올라가면서 터질 수가 있구나. 순식간에 폭탄으로 개조가 될 수가 있구나. 특정 정보를 이렇게 해서 그것도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가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었다. 이제 이게 공포로 다가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쭉 보면은 몇 달 전 레바논 헤즈볼라 단체가 주문한 대만제 호출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출기 5,000대 안에 폭발물을 심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계획하는데 몇 달이 걸린 이 작전은 레바논 전역에서 이 호출기들이 동시에 폭발했을 때 헤즈볼라에게 상당한 보안 실패를 초래했다. 이 폭발로 헤즈볼라 전사들과 이란 외교 요원 등 9명이 숨지고 3천여 명 가까이 다쳤다. 그래서 헤즈볼라는 지금 이 사건에 공식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 사람이 여기가 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문제는 호출기는 문자 메시지를 받을 수 있지만 통화를 시작할 수 없는 장치를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한 대만 회사 골드 아폴로 AP924 모델로 확인되었다. 그래서 이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만에서 생산된 건데, 대만은
자기들이 한 게 아니다. 그런데 야, 이거 보면서 이 영화가 생각났어요. 2019년에 개봉했던 킹스맨 아시죠? 킹스맨에서 킹스맨 2에서 이게 나왔잖아요. 이거 머리가 동시에 폭발하는 거. 야, 이게 설마 진짜 될 것인가? 이렇게 의문을 품었는데 이게 이 영화의 장면이 그대로 연출이 돼버렸다. 아니 실현이 돼버렸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배틀로얄 아시죠? 일본 영화인데 배틀로얄에서도 이런 거 있잖아요. 목에다, 그건 아예 이거랑은 좀 다르겠죠. 목에다 아예 폭발 장치를 달고 서바이벌 게임을 한 거고, 이거는 진짜 킹스맨에서 나온 거는, 이거는 아예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이런 통신 장치가 폭발을 해서 사람들이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욱더 매칭이 되거든요. 야, 이거 킹스맨이 진짜 이렇게 해버렸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 자, 이거 보면서 아, 이거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다. 이거는 아무리 지금 나쁜 적을 처치하려고 해도, 그래도 사람이란 게 처치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 선은 있잖아요. 전쟁을 하더라도 선이 있을 텐데 이거는 선을 심각하게 넘어버린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삐삐가 터진 다음 날에 무전기도 폭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바논에서 또 최소 25명이 또 사망을 했다. 야, 삐삐나 무전기나 뭐 다 터집니다. 그래서 무전기는 지금 일본에서 아이콤에서 만든 이 무전기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전기가 이렇게 나왔는데 무전기까지도 터져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터져서 불이 나고 사람들이 모여있고 이게 터진 이런 장비들이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전기, 아이콘 무전기도 터졌다고 합니다. 참, 이런 거 보면서 아, 이거 진짜 무섭다. 핸드폰도 그냥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진짜 위험한 거 아닌가, 그런 걱정까지 든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만들어졌냐, 이런 거를 지금 이제 조사를 하고 있겠죠. 그런데 대만에서 제조 허가를 받은 헝가리 회사 BAC 컨설팅 KFT가 레바논에서 폭발 페이저를 제조했다고 주장합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보면은 헝가리에서 제조를 했다, 아니다, 이거는 헝가리에서 제조한 게 아니다, 뭐 노르웨이다,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불가리아다, 이렇게 계속 지목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의심만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점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야, 진짜 배터리가 들어가는 통신기기나 전자기기들은 어느 순간 폭발할 수가 있겠구나, 그것도 원격 조정으로 폭발할 수가 있겠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여기서 또 가져왔는데, 모사드는 생산 과정에서 호출기의 폭발물을 인식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여기 있잖아요, 이게 그냥 이렇게 배터리만 들어가서 이걸 폭발시켰다고 하면 이런 폭발력이 안 나오거든요. 여기에다가 배터리 옆에다가 약간 폭발성 물질 있잖아요. 그거를 집어넣었다고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집어넣어서 폭발할 수 있게, 신호음을 주면 폭발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게 뭐 검사에서도, 이제는 보안 검사에서도 잘 안 걸리고 소량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된다고 해서, 야, 이거 진짜 이게 새로운 폭탄이구나, 이게 무섭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지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이 기사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삐삐 폭탄, 현대전 트로이 목마, 그래서 스마트폰, 전기차 괜찮나,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는 스마트폰이나 이제 전기차는 과연 우리가 믿고 쓸 수가 있을까, 이렇게 해킹이나 통신 교란으로 폭발을 시켜버리면은 우리가 과연 이런 거를 쓸 수 있을까, 이런 보안이나 안전에서 더욱더 우리가 걱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서방 기술 회사는 이제 믿을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펼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마스는 중국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웃고 있는 게 지금 중국 애들이다. 중국 애들이 웃고 있는 이유는 이게 다 중국 게 아니고 서방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중국 하드웨어나 중국 소프트웨어가 웃고 있다. 그래서 영국 MI6 요원들은 하웨이와 다른 중국 기술 회사들의 펌웨어의 백도어 접근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하마스를 추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하웨이에서 이 백도어를 다 막아주니까 이 서방 기술 회사들, 서방이나 서방 요원들이 이렇게 지금 해킹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마스나 이런 데가 하웨이 폰이나 아니면은 중국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다시 또 올라가고 있다, 어부지리로 또 올라가고 있네요. 그래서 호출기 이야기는 그들이 언제든지 우리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이렇게 폭탄을 또 터뜨릴 수가 있다. 그리고 더 크고 더 정교하게 이제는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휴대폰이나 뭐 전기차나 이런 걸로 하면은 더 할 수가 있고요. 이제는 진짜 그러면은 공급망이 완전 분리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이 공급망이 완전 분리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왜
미국이 하웨이를 죽이려고 했냐면, 하웨이를 왜 없애려고 했냐면 이런 이유가 다 있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이유가 아니라 하웨이를 왜 없애려고 했냐, 결국에는 미국의 이런 생태계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중국이 그거를 따르지 않고 자기만의 독자적인 이런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니까 미국 아래의 질서를 위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웨이를 계속 규제를 했었는데, 이 서방이 통제할 수 있는 이런 걸 들어와라 이렇게 했지만 하웨이는 그걸 다 반대하고, 중국이 하웨이는 반대하고 꿋꿋이 이런 걸 만들어냈잖아요. 스마트폰이나 어센드 AI 칩, 그 다음에 하모니 OS, 기린 칩, 그 다음에 판구 모델, 그 다음에 5G 이큐먼트, 5G 장비들, 그 다음에 하웨이 인사이드, 이제 자율주행 이런 소프트웨어 이런 것까지 다 만들어냈다. 그래서 지금 서방의 눈의 가시가 하웨이다, 저는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그래서 더욱더 이제는 하웨이 장비를 더 많이 쓰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런 속보도 나왔는데요. 중국 공장은 중동에서 있잖아요. 중동에서 쏟아지는 주문에 압도당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여기 쭉 우리나라로 보면 블라인드에 이런 거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처럼 지금 밤새 야근을 하면서 생산을 하고 있다. 엄청나게 주문이 몰려들어서 밤새 야근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중동에서 대량 통신 장비 주문을 처리하기 위해서 공장들이 야간 근무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중국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이렇게 올라왔다. 그래서 고객의 요구사항 중 하나는 전체 제조 공정이 중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중국 내에서 이루어져야 믿을 수가 있다. 중간에 이렇게 바꿔치기해서 배터리에다가 이상한 걸 넣거나 그런 걸 못하게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이 시점부터 중국이 이거를 믿을 수 있게 잘 한다고 하면은 결국엔 중국의 이런 수요가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미국 장비를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 중국 장비 외에 서방 장비를 믿지 못하는 이런 나라들은 결국에 이걸 중국 장비를 쓸 수밖에 없다. 중국의 화웨이폰이나 아니면 5G 통신이나 소프트웨어나 다 중국 걸로 바꿀 수밖에 없다. 그 나라 중에 하나가 중동, 그 다음에 뭐 중동이고 남미 국가들도 될 수가 있고요. 중동, 남미, 아프리카, 뭐 이렇게 아프리카, 그 다음에 또 다른 국가들 지금 이렇게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케냐의 지금 3륜 전기차 판매가 또 시장 점유율 1%를 달성했다. 이것도 중국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중국 기술로 가고 있고, 이래서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지금 보면은 지금 24년부터 이제 점진적으로 지금 부동산 리얼 에스테이트죠. 부동산 GDP는 줄어들고 있고 하이테크 GDP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레바논 사건을 보면서 이제 더욱더 중국의 하이테크 이 주문이 많아질 것이다. 왜냐? 중국은 그래도 안 그랬으니까 이렇게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뭐 여기 댓글 보니까 그래서 미국이 하웨이를 제재했구나, 중국을 제재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그런 사람들은 뇌가 없는지, 아니 중국이 그렇게 미워도 중국이 그러지 않았잖아요. 이런 삐삐폭탄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았잖아요. 중국은 만약에 중국 하웨이나 아니면 중국의 뭐 핸드폰이나 이런 장비들이 뭐 이런 폭탄 테러가 일어났다, 폭탄이 터졌다 그러면은 아마 대서특필되고 중국 거 사면 안 된다 이렇게 할걸요. 근데 굳이 그런 거를 하려고 할까? 중국이 그렇게 하진 않을 건데, 근데 역으로 지금 보면은 중국의 이런 장비들이 전기차도 좋고 배터리나 아니면 하이테크 장비들이 요즘은 값싸고 더 좋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장비들이 많이 유통돼서 점유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결국 중국도 이런 나쁜 마음을 먹으면, 레바논 이런 사건처럼 나쁜 마음을 먹으면 이런 거를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올려버렸다. 왜냐? 여기서 먼저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넘지 말아야 될 선인데, 이게 아무리 싸움을 하거나 전쟁을 하더라도 명분이 있고 넘지 말아야, 민간인은 건들면 안 되고 이런 게 다 지켜야 할 선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선을 심각하게 이거는 넘어버린 사건이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웃고 있는 이유는 다 이런 거다. 중국은 그렇게 안 해도 이 장비가 많이 팔려서 돈을 벌고요. 그 다음에 이 장비를 많이 사는 입장에서는 중국으로 너무 많이 점유율이 끌려가니까 그 공포에 떨 수도 있다. 중국이 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거에 따라서 또 공포에 떨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만 유리한 지금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 지금 금을 계속 모으고 있다고 하거든요. 금을 모아서 이제는 금의 이런 시세가 계속 올라갈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 이런 지금 레바논 이런 삐삐 폭발 사건으로 보면서 이렇게 국제 정세가 점점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심각한 사건인데도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지 않고 이렇게 어영부영 또 넘어갈 것 같아서 참 이게 걱정이다. 그런데 뭐 이 어부지리로 중국만 또 수혜를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다각도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